강제징용 피해자 할아버지 그리고 전쟁으로 고아가 되신 어머니를 두신 분입니다. 거기에 함경북도 김책 출신 제1교포시고요. 25세에 탈북을 하셨고 한국 생활 6년 그리고 가족과 함께 일본 거주 10년. 그야말로 인생의 근현대사가 녹아있는 분입니다. 제1교포 3세 김명준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함경북도 김책시에서 살다가 24살에 탈북한 김명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 계신 거고요. 네. 지금 오늘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었잖아요. 어제 오늘 해서. 네, 10호 태풍 크로사는 현재 일본 열도를 통과했습니다. 지금은 독도 부근 해상으로 진입을 했는데요. 울릉도 독도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태풍을 뚫고 이만갑에서 불러주시니까 왔습니다. 현재 그러면 일본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사카에 있습니다. 오사카. 자, 궁금합니다. 도대체 지금 소개만으로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왜냐면 어르신들이 겪은 것부터 본인까지 해서. 네. 혹시 틀린 거 있으신가요, 이중에? 아니,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앉아서 차근차근 우리 김명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해주세요. 얼핏 봐도 정말 엄청난 스토리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좀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이 할머니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태생인데요. 제가 언제 갔는지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 어쨌든 위안부로 일본에 끌려갔다가 동남아 여러 곳을 다녔다고 어머니한테 들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 네, 그리고 애할아버지는 징용으로 끌려서 일본에서 생활하시다가 네. 아마 원자폭탄 간접 피해를 입으셨고 네, 그래서 두 분이서 자식을 못 낳으셔갖고 저희 어머니를 입양을 했다고 어머니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볼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그러면 고향은 어디셨는지 혹시 모르세요? 애할머니 고향은 들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고요. 네. 애할아버지는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강산 김씨를 썼고요. 이름은 김용덕입니다. 제가 너무 지금 뭉클해서 지금 눈물이 날 것 같은 게 이렇게 그거 하나만큼 안 잃어버리려고 달달달달 외우셨던 거잖아요. 아닙니다.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주소를 외우신 건? 그 뿌리에 대한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좀 일단 북한에서 친척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사람이 좀 구렸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어릴 때 좀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니까 한국에 가서 좀 가족의 정이 많이 구렸는데 한국에 가서 친척을 꼭 찾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전쟁고아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사연이 있는 겁니까? 어머니는 1949년생인데요. 그때 어머니가 살던 동네가 히로시마에서 조선인 동네였다고 저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전쟁은 45년도에 끝났는데 아마 저희 애할아버지도 원자폭탄 피해를 입으셔가지고 나중에는 북한에서 정신이 이상이 생겨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도 저 연도별로는 한 4년 뒤지만 아마 원자폭탄 피해에 간접 피해로 나중에 사망하신 후에 저희 어머니가 고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유추해 볼 뿐이고요. 방사능 피해. 네. 예. 어머니는 일본인이었던지 조선인이었던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조선인 가정에 입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참 힘든 얘기네요. 할머니께서 위안부셨고 할아버지는 또 강제징용 피해자시고 네. 그러면은 그 생활 형편이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네, 어머니는 12살에 북한을 갔는데 그때 생활이 너무 어려웠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는
어머니한테서 듣기를 월사금을 잘 못 내가지고 예, 학교 나가기가 창피했다고, 그리고 또 애할머니가 일본에서 계실 때 뇌출혈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많이 아팠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이제 생활이 어려웠던 거네요. 네,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네. 외할머니가 이제 뇌출혈이 있으시니까 그러면 병원비나 뭐 월사금을 못 내고 어렵게 사시는 형편에서 네. 북으로 가는 방법을 택하신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때 조선에서, 북한에서 사회주의 낙원이라는 이런 선전부를 보고 어머니는 가고 싶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12살 때에 예, 그래도 그냥 일단 마음껏 배우고 싶었다고. 어머니가 공부를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명준 씨 가족분들도 그 망경봉호를 타고선 북으로 가신 건가요? 어머니는 1961년에 가실 때 러시아 배를 타고 갔다고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네 61년이면 어머니는 그때 어릴 때였지만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처음에 사과를 받았대요. 배에서 근데 그때 그 사과가 좀 못나고 맛이 없는 작고 이런 사과를 먹으면서 일단 거기서 실망을 엄청 많이 하셨다고, 네. 속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리고 국수가 나왔는데 뚝뚝 끊어지는 국수. 네. 예, 그래서 이게 속는 거구나 이런 배신감을 느꼈는데, 또 3, 4일 정도를 가는데 멀미를 너무 하셔갖고 좋은 기억이 아마 없으신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북한에 딱 도착하셨을 때 네. 실제로 북을 봤을 때, 현실을 봤을 때 그 느낌은 어떻다고 하시던가요? 어머니는 처음에 봤을 때 그냥 회색이었다고. 예, 그냥 뿌였고, 일본에서 선전물을 봤을 때는 모든 게 선명하고 너무 예뻤고 그랬는데, 청진항에 어머니가 청진항으로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들어가면서 보니까 모든 게 뿌여서 회색 느낌, 회색 도시라고 그런 말을 하셨어요. 어머니는 가자마자 애들한테 돌맞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 당시 북한에서도 쪽발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뭐 쪽발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동네 애들이 돌을 던져갖고 어머니가 머리가 터졌다는 그런 기억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명준 씨는 북한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네, 아 그래요. 그럼 아버지는 북한 분이시고. 아버지도 제일 교포죠. 일본에서. 예. 저희 아버지는 좀 그때 한창 사춘기 17, 18 이 나이 때 좀 망종처럼 지냈나 봐요. 그러다가 20살에 친할아버지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귀국선에 오르셨대요. 엄마야, 네. 어떡해. 그래서- 사고뭉치. 가출을 해도 어떻게 북조선으로 가출을 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우린 다 탈북해서 대한민국으로 없어서 오는데. 거기. 오고 나서 좀 힘들었는지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나 조선에 사실은 와 있다. 그래서 저희 친할아버지도 귀국을 하셨어요. 세상에 아이고. 자식 때문에. 할머니 놔두고 할머니 그때 유고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일본에서 돌아가셔갖고 유고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때 북한에서는 저희 할아버지가 조총련 사업하고 저희 가족들이 그 당시는 좀 중산층이었나 봐요. 사람들이 김책씨 누가 제일 잘 사냐 하게 되면 명준이 아니냐. 와. 근데 실제는 그렇진 않았어요. 잘 사는 기국자들은 폐쇄적으로 살았어요. 아예 교류가 없고 이렇게 살았는데, 저희는 뭐 막 대놓고 이렇게 일본에서 방문 다녀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 겉으로 봤을 때 제일 잘 살지 않나.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84년도 그러니까 45살, 6살 이럴 때 일본에서 큰아버지가 저희 김책까지 직접 오신 적이 있어요. 그때 그런 일이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방문단으로 평양 두만강 기차 1열차를 타고 왔었는데, 그때 제가 5살 때지만 그때 그걸 머릿속에 남아있고 기억이, 집도 원래 2층에서 단칸방에서 살았는데 그 북한 집은 그때 당시에 좀 옛날식이라서 이렇게 쭉 하모니카 주택. 하모니카 주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층에서 그냥 3층에 2칸짜리 집으로 세상에. 그냥 그 3층 집을 밑으로 내려버리고 저희가 3층에 올라갔거든요. 세상에 그래서 그야말로 예, 큰아버지랑 큰아버지 친구분이 오셔갖고 2박 3일을 머물러 가셨는데 그때는 정말 부러운 게 없었죠. 선물도 가져온 거 예, 기억나요? 뭐 엄청 많이 가죠. 아마 일단 저희한테 준 것보다 국가에 바친 돈이 더 많았다고 들었고요. 그렇지. 진짜 많이 바쳤다고 들었고요. 네. 예. 제일동포들 그 방문단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재벌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냄새가 달라요. 외국 냄새가. 냄새가 달라요. 아니, 진짜 이게 있어요. 우리가 그 다 알잖아요. 그 중국의 그 중고품 옷, 중고 옷이 냄새가 벌써 이렇게 이상한 자본주의 냄새 나는 거 알죠? 자본주의 아니, 진짜 냄새. 그렇다고. 우리 그 북한에서 그래요. 이 자본주의 냄새. 좋다, 좋다. 막 이러면서. 그때는 동네 사람들이 뭐 그러니까 연예인 못지않은 진짜 구름대처럼 뭐 팬미팅 비슷하게 이렇게 막 구름처럼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저는 으쓱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가 다를 거 아니에요, 옷 입는 거랑. 그렇죠. 예, 저는 어릴 때 일본제를 옷을 입고 예, 저 사진 뭐예요? 저건 제가 어릴 때 사진인데 참 저거 하나밖에 없는 가족 사진이거든요. 제가 뭐 숙제하다가 그 사진을 보다가 잉크를 쏟아가지고 그렇더라. 하나밖에 없는 사진이. 예,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가족 아유, 사진. 저게 아빠 엄마가 누구누구예요, 얼굴이 뒤에? 그러니까 뒤에는 검은 옷이. 아빠 아버지? 예, 아버지 사진에 잉크 쏟은 거예요? 네 아우, 아까워. 꼭 어머니랑 그래. 속상해. 어머니랑 아빠예요. 아유, 아깝다. 내가 한 장 남은 사진. 이거 가지고 나온 거예요, 북에서 나올 때? 네, 네. 근데 명준 씨, 네. 북한에서 잘 사셨어요. 네. 근데 왜 탈북을 하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뭐 일단은 어릴 때는 잘 살았지만 점차적으로 돈이 떨어졌고 그러다가 고난의 행군을 맞이했는데요. 그때가 1994년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콜레라가 처음 시작됐어요. 콜레라요. 예, 콜레라, 감염. 1994년 가을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름부터 시작됐고 9월쯤에 저희 아빠가 콜레라에 걸리신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제가 아빠를 부르마에 싣고 시병원으로 갔어요. 시병원으로 어머니랑 같이 가족이 이렇게 싣고 갔는데 그 시병원 복도가 이렇게 있는데 일단 병원에 들어가면 소독 냄새가 나는데 소독 냄새가 안 났고요. 아. 설사 그러니까 사람의 그 냄새가 코로 찔렀고요. 일단은 그리고 여기저기 그러니까 병실에 사람이 꽉 차가지고 복도에 사람들이 누워 있는데 여기저기 통곡 소리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걸 목격했고 그때부터 뭐 길가에 사람이 죽고 이런 걸 보면서 이 나라는 내가 살 곳이 못 되는구나. 하지만 갈 수만 있었다면 아마 그때 뛸 수 있었으면 그때 뗐을 거예요. 근데 그때 못 뛰다가 이렇게 운이 좋게 왔습니다. 명준 씨는 그럼 지금 현재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제가 오고 나서 그냥 가족을 무조건 데려와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제가 9월에 사회에 나왔거든요. 뭐 이런 한국 정착가정, 교육가정 걸치고 네. 9월에 나와서 10월, 20월이요 어머니를 중국에 먼저 불렀는데 그때도 좀 사연이 많아가지고 동생은 도지정리라고 평안도 쪽에 나가 있어가지고 동생을 못 부른 거예요. 그때도 참 되게 뭐 지금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동생이 못 올까봐 많이 걱정을 했는데 여러 가지 부럽고 진짜 많이 보냈어요. 일단 가족이 최고. 또 멀리 살았으니까. 네. 근데 동생도 한 달 안 돼서 한 20일 정도에 동생도 왔고. 잘 됐다. 그 해에 다 온 거예요, 그러면? 네, 그 해에 다 왔어요. 이건 너무 잘 늦었지만 됐다. 박수 한번 어머니는 그냥 일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본이 고향이고 그래서 오자마자 귀화를 하셨어요. 네. 그 여동생도 지금 귀화를 했거든요. 네. 하지만 저는 아직 귀화를 안 했거든요. 네. 뭐 갈 수도 있었지만 근데 저는 나중에 혹시라도 고향 땅 밟은 날 있으면 대한민국 국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조선 땅을 북한 땅을 받고 싶은. 네.